네, 안녕하세요. 저는 MMI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 서울대 의예과 2학년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MMI 꿀팁 5가지. 먼저 첫 번째는 두 갈식으로 답변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하지 말자. 세 번째는 최근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교수님을 무서워하지 말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본인이 되고 싶은 의사를 고민하자. 입니다. 이렇게 5가지 순서에 맞춰서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MI 꿀팁은 바로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자입니다. 이는 다른 꿀팁들과는 다르게 대답의 형식상에서의 팁인데요.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자. 다시 말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앞에 두어서 하자는 얘기죠. MMI 면접은 제한된 시간 내에 본인 답변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면접의 기본적인 형태이죠. 이 답변은 크게 주장과 근거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결국 주장이죠. 답변할 때에는 본인의 주장을 먼저 정확히 전달한 후에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답변해야 면접관들의 집중을 유지하고 끌어올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근거부터 얘기하면 마치 본인의 질문과는 관계없는 다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관들의 피로도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집중이 흐려져서 정작 본인이 말하고 싶은 주장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면접관뿐 아니라 면접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답변해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받고 시작하는 것은 마치 답변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본인의 답변에 이정표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주장을 먼저 제시하면 그 뒤에 근거들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다른 곳으로 말이 새지 않고 응집력 있게 답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관의 집중과 답변의 응집력을 위해서는 두 가지식으로 답변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네,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받다 보면 이따금 답변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답변의 갈피가 잡히지 않는 질문, 정답을 잘 모르겠는 질문, 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들이 있죠. 이런 질문들을 마주하면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답변을 끝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더 이상의 깊이 있는 논의를 끝내겠다는 것과 다름없죠. 면접은 질문과 답변의 연속인데 그 고리를 강제로 끊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잘 모르겠더라도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제 면접 중 갑자기 최대 식량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답을 몰랐던 선배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대신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국일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드넓은 옥수수밭, 드넓은 농장들을 근거로 제시하였죠. 그는 아는 선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어가면서 답을 제시했습니다. MMI 면접은 기본적으로 면접자에게 논리적인 추론, 논리적인 생각 과정, 그것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잘 모르겠는 질문이 나와도 정답을 잘 모르겠더라도 내가 주변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완벽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보다는 불완전하기라도 본인이 아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사회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자는 것인데요. MMI 제시문에서는 현황을 자주 다룹니다. 이 현황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있죠. 사회, 인문, 예술, 그 모든 분야 말이에요. 최근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 삭감, 출산율 저하, 그리고 빈대 같은 것들도 현황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의료계와 관련된 이슈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학할 곳은 의료계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있는 이슈들은 더더욱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의료 정원 증원 같은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조금 과거의 얘기긴 하지만 의료 AI라든지 아니면은 의료실 CCTV 혹은 고전적인 주제인 동물 실험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보고 그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보세요.
이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공부한 것에서 질문이 나오고 내가 연습한 거를 외워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새로운 질문이 나와도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제시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그 근거를 대보는 연습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지식인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하고 더군다나 우리의 전공적인 분야인 의료계에서는 그 중요도가 더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교수님을 옆집 아저씨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굳이 옆집 아저씨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친근한 사람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이제 면접관인 교수님을 직접 맞닥뜨리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평소에 잘 하던 생각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긴장할 필요도 없고 긴장해서도 안 됩니다. 면접장 앞에 앉아있는 교수님, 면접관은 절대 면접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답하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면 도움을 주곤 하죠.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질문을 던져주면서 물꼬를 트려고 하는 게 바로 면접관의 역할입니다. 즉 교수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식하고 떨지 않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수님은 면접장 앞에 앉아있는 교수님을 친절한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긴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실수도 하지 않고 면접장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더듬지 않으려면 면접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됨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본인이 되고 싶은 의사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앞서서 나와 있는 것들보다 근본적인 팁인데요. 본인의 가치관에 기반한 답변과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답변, 둘을 비교해보자면 당연히 전자, 튼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답변이 더 탄탄할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답변, 삶에 어떠한 목적이나 본인의 가치관이 없는 답변은 비어있고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뢰받는 의사라는 게 제가 추구하는 가치였고 제가 되고 싶은 의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되고 싶은 의사가 있겠죠. 환자와 잘 공감할 수 있는 의사, 아니면 나는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다. 혹은 나는 의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다. 혹은 나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처럼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는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직업을 가진 어떠한 과를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에 기반한 탄탄한 인생관을 만들라는 것이죠. 어떤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어떤 것을 물어보더라도 가치관이 튼튼하고 거기 그 신념에 기반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가 될지 고민해 본 사람은 모든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MMI를 위한 5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 꿀팁에 기반하여서 MMI를 잘 준비해 나간다면은 큰 무리 없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떨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